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의 3%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2200선 회복하면서 2227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67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또 어제 특징적인 것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11원 이상 내리면서 단숨에 1190원대에서 7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전일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 중에 BH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4분기 실적은 다소 좀 쉬어가는 부진한 전망입니다. 지난해 북미 고객사의 하반기 OLED 신제품 관련 RF PCB 매출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주문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2020년 상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부진에 이른 전반적인 주가의 눌림이나 하락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 북미 고객사 즉 애플양 추정 매출액이 5,750억으로 전년비 47.3%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2019년 하반기에 OLED 신제품이 2종 출시됐지만 아마 2020년도에는 4종 하반기 신제품이 한 전체 4, 5종 정도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기술의 변화로 일부 모델 즉 5.4인치와 6.7인치의 단가 인상 약 7% 정도도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 그림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직 2종 6.1인치 모델들의 스펙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물량에 대한 납품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종합권 고객사 즉 화웨이 등을 포함한 종합권으로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한 납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OLED 패널 채용량 증가에 따라 중장기 모멘텀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의 영향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빠진다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추정 매출액은 약 8,700억대 정도 수준으로 전년비 36%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OP 마진 영업이익도 약 950억에서 1,000억 가까이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전년 대비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그림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21,000원 구간에 늘림 구간 매수를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A 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염정 팀장님께서는 이번 시즌 어떤 전략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지난 시즌 합류를 하면서요. 지난 시즌은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셨던 우리 백은한 팀장님께 너무 잘하시는 파트너분하고 같이 해서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저도 좀 더 막강하게 준비를 해서 한번 이번 시즌 좋은 실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시즌 전략은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요. 일단 우량주 위주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하나 드리고요. 한 종목은 그 관련된 주 또는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코스닥 업체 업종 위주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번 시즌 이 악재가 좀 가시고 난 뒤에 증시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요. 좀 더 좋은 종목 추천해 드리고 좋은 섹터 발굴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은한 팀장님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은 두 시즌 모두 다 1등을 차지를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는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다음 시즌에도 왕관을 쓸 수 있을지, 이번 시즌에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하실 생각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KM 제약으로 1등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한폐렴 테마로 엮인 거라서 실질적으로 운이 좋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증시의 흐름과 수급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들이 빨리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이런 안 좋은 수급 자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여서 조금은 방어적인 전략을 고수하도록 하겠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실제로 수익을 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의 흐름을 잘 따르고 종목 선정 또한 이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동안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대응하기 쉽게끔 중장기 종목군으로 조금 선정을 할 것이고요. 실적이 조금 안정적이거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시장 기대감을 두루 체크하면서 좋은 종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자동차의 부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 공장의 재가동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좀 최근에 우려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만큼 오늘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3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수입 시 신속하게 통관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자동차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 좀 움직이게 될까요? 이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만큼 이 관련주들 위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시장 준비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8거래일 만에 2,200선을 넘어섰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다가섰다라는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이면서요. 증시 회복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중국 언론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존 경험치를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이 전염병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시적으로 그 증시가 조정을 받지만 장기화된 경우는 없었다는 점 주목을 해 주시고요. 사실 이 사스나 메르스 등보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번 이벤트가 좀 더 그 조정 강도가 깊었다고 합니다. 조정 강도가 마이너스 6%대에 달한 반면에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 등에서는 3에서 4%가량으로 조정을 받았던 거를 비교를 하면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직전에 사실은 12월에 그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고점에 있었던 거에 원인을 좀 두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2월 선행 PER이 11.47배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직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레벨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레벨에 대한 부담감, 이 레벨을 뚫고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불안, 어느 정도의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의 시기와 함께 이 신종 코로나 악재가 겹친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인해 그 조정 강도가 조금 더 깊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둔화됨과 함께 아마도 이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스 때도 홍콩 증시가 이 저점은 그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시점이 저점이었고 이것은 이미 증시에서는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이미 저점은 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사태에서도 저점이 어딜까 하고 이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있을 텐데요.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보다는 유럽 증시는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하겠지만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이 사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사태를 추이해 지켜보면서 천천히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 지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1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하면서 2015년 5월 이후로 월간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또한 큰 폭으로 올라 확장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그 공장 수주 실적도 증가를 하면서 2018년 8월 이후로 최대 증가폭을 보이는 등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는 앞으로 순탄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이 좀 문제인데요. 이 중국은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동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경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 14일부터 관세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예를 두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미국의 자세는 단호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관세 인하를 들어갈 것이고 미국은 예정대로 원했던 방향대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상승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국 증시, 우리는 중국의 상황과 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중국의 시장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는데요. 아마도 경제 타격을 입었지만 어떤 부양책을 제시하지 않을까. 강력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싶고 한 2월 중후반부터 증시에 영향을 받고 한 3월 정도에는 중국의 어떤 부양책 등에 대한 그 이슈 등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앞으로 흐름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 간밤에 그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도 앞으로 코로나 사태 확진자 수 등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강원일보발 뉴스인데요. 삼척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삼척 의료원의 응급실이 폐쇄됐다 이런 뉴스가 전해져 왔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마스크주 중심으로 좀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섹터 테마 같은 종목들이 지금 약간의 힘을 못 받는, 그다음에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KM제약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1등 수상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조정폭을 받고 전체적인 관련주 50, KM, 뭐 다른 마스크 관련주 같은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큰 하락폭을 맞으면서 거의 지금 원상 복구가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안에도 계속 확진자 수는 늘고 있었고, 지금 다른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이 우한폐렴 사태의 이제 테마성의 종목들이 이제 힘을 못 받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소외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 섹터 중심으로 이제 몰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뭐 시장의 요새 전기차라든가 테슬라 이제 급등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다른 테마 섹터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다른 테마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서 한 번 더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우한폐렴 사태는 아직까지 초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저번처럼 2배, 3배 이상 가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그래도 한 상한가 정도 최대 많이 가봤자 한 30%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응을 하실 때는 거의 이제 처음에 상승 초입 단계에 있는 주가 형성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소액으로나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약간 이제 중간쯤 주가가 중간쯤에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고점에 이제 몰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나와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는 오늘 좀 보고 계신 섹터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섹터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었고요. 오늘 또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6년간 친환경 자동차, 핵심 부품 등에 6년간 3,800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오늘 속보로 자동차 부품 관련 긴급 수요, 긴급 정책으로 그 수입을 신속하게 통과하겠다. 부품에 대한 수입을 신속하게 통과를 하겠다라는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섹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이에 또 2차 전지 업종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유럽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앞으로 규제를 하면서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해외 시장에 대한 수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증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따가 저희가 탑픽으로 제가 선정한 종목도 이 관련주가 있으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지난주 한 1, 2주간 수혜를 본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급락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중국 소비주가 급락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회복되려면 아마 한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이 관련주들은 호텔, 레저업, 그리고 유통, 섬유, 의복, 그리고 화장품 순으로 되고 있고요. 이러한 중국 소비주 관련된 주들은 매수하시는데 좀 주의를 좀 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앞으로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수혜주와는 좀 관련성이 좀 적은 앞으로 올해 유망한 종목들 위주로 계속 추천을 드리면서 전자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차 관련 부품 업종들 위주로 앞으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관련 섹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일단 뭐 특별히 보고 있는 섹터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속보로 나왔었죠.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중국의 자동차 공장 다시 한번 가동을 협의를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이제 수입시 신속 통관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고, 그에 따른 주가의 하방도 약간은 보여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늘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되어지고요. 이제 지금 자동차 말고도 이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도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매수 타점도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총선
총선이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2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 테마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치 테마를 들어가실 때는 아직까지 소외된 종목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하여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이후 어닝 쇼크 발표 이후에 계속 이제 중소형주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수급도 탄탄한 종목들에 있어서 종목 선정 잘 하셔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관련주들의 대장주격은 아마 당시 한번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220선까지 다시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임시 생활을 하고 있던 우한 교민 중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져 왔는데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 삼척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오늘 관련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큰 폭의 상승 나왔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만 900원대, 6만 1000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10만 원 선 이탈하네요. 99,9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강세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0.58%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중법위가 출범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이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나오는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52만 2천 뚫으면서 출발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 강보합권 18만 1,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1% 넘게 하락합니다. 13만 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국내 생산 공장의 대부분이 문을 닫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4만 500원대 출발하고 있고 LG화학 1% 가깝게 내립니다. 어제도 LG화학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지만 이 장 마감 때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8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0.58% 상승을 가져가면서 17만 3,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9위권의 현대모비스 밀렸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23만 1,000원대 그리고 삼성물산이 여전히 10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11만 5,500원대 어제 삼성물산이 강세 나타내면서 10위권까지 진입이 됐고 삼성 SDI가 11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222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672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데 이 HLB는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4,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CJ-ENM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CJ-ENM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펄어비스가 0.48% 약보합권 다시 4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최근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4위권과 5위권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까지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는 오늘도 하락 흐름 가져갑니다. 1% 가깝게 빠지는데 53,500원대, 역시나 53,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메디톡스와 휴젤 강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다시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는데요. 0.6%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82,000원대까지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정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한라홀딩스입니다. 동사는 2014년 9월 그 만도로부터 인적 분할을 하는 지주회사로서요. 네, 투자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수익, 그리고 한라, 만도 등의 브랜드 권리에 대한 상표권 사용 수익 등을 취하고 있으며 IT 센터, 그룹 내 IT 센터의 제품 판매, 자동차 부품 판매, 유통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기술 발달로 전기차 업종 등이 이끄는 테슬라뿐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 완성 업체들 그리고 부품 업체들에 대한 그 자율주행차의 개발에 대한 박차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이 동사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부품 업체들인 만도, 자회사인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한라 등으로 지주회사들로 자회사들의 실적이 동사의 그 가치를 직결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동사의 가치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만도, 자회사들에 대한 그 부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만도는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카누와 완전 전자 제어식 조향 시스템, 운전자의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이 5에서 6년간, 한 5년간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총 50만 대 분량에 달하는 이 조향 시스템을 카누에 납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 3분기 순이익은 525억으로 작년에 비해 한 2배 수준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도헬라 일렉트로닉 역시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와 센서 등을 만드는 기업으로 이 회사의 3분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23% 늘은 상황이고요. 주식회사 한라의 경우는 전일 작년 4분기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75% 상승을 했고요. 18년도 말부터 시작된 핵심 수주들에 대한 공정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 6월 희망퇴직 효과 등으로 인해서 분기에 15억의 이익이 났고요. 배고 신도시 토지 취득세 환급분 등을 반영이 되면서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한라홀딩스는 만도 그리고 만도헬라 지분을 각각 30.25%, 50%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분법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된다고 한다면 이 동사의 주가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주가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를 보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12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다 상승과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꾸준하게 12월 이후로 하락을 하면서 매물대는 한참 밑으로 뚫고 내려갔고요.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자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주식회사 한라 등의 실적 발표 등에 힘입어 당분간 좋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주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예, 목표가는 47,000원, 일자 목표가는 전고점인 47,000원 선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은 39,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손절을 염두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추천을 드렸고 그때도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좋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가장 최근에 이슈된 게 카카오페이 증권인데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후에 2019년 4월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후 11개월 만에 결론이 지어지고 국내 최초 IT 업계를 기반으로 한 증권사가 생겨난 건데요. 이 강력한 IT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존 증권사들이 선보이지 못한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는 점 때문에 금융업계, 증권업계에
증권업계뿐 아니고 소비자들에도 큰 관심을 모이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매일같이 접하듯이 생활 밀접형 금융 플랫폼을 제시할 텐데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고 이 인가 기간이 사실 좀 길었습니다. 제주도 격적 심사가 좀 순탄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대기 기간이 좀 길었던 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런칭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벌써부터 카카오페이 증권에 대한 기사들, 그 CMA 계좌로 전환 시 5%대 이자를 주겠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바로바로 나오면서 준비가 완료된 모습, 얼마나 빠르게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 증권업에 얼마나 빠르게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의 무기는 아무래도 이 사용자, 그리고 이 데이터, 그리고 기술력인데요.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는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만 15세 이상 4명 중 3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엄청난데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보된 이 데이터를 활용한,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더해지면 저희가 새로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권업뿐 아니고 이 보험업에도 진출을 할 예정이고, 삼성전자와 함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심사 신청을 통해서 올해 안에 본인가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융업에서 증권업, 보험업까지 두루 금융 포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카카오의 본업인 카카오톡의 톡 비즈보드 매출 성장을 들 수 있는데요. 톡 비즈보드는 두말할 것 없이 계속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고속 성장은 작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 3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난 12월 일평균 4, 5억대로 대폭 증가를 했고요. 올해는 일평균 매출이 10억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광고주의 수입은 점차 증가를 수요는 점차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비딩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단가도 따라서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 매출은 지속적으로 고성장 앞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 톡 비즈보드의 파괴력, 그리고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 또한 그 카카오페이지는 계열사 중에 카카오페이지는 웹툰을 중점으로 한 스토리 컨텐츠 플랫폼인데요. 이 카카오페이지에 올해 내로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 상장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페이지를 또 꼽고 있는데요. 이러한 동사의 막강한 전력과 그리고 계열사들의 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앞으로도 고속 성장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카카오에 좀 진입하시기 부담스러우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정장이 있을 때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오늘도 지금 보니까 2.7%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점을 저는 사실 16만 원 이하로 그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계속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잘 진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목표가는 한 20만 원, 1차 목표가는 20만 원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손절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지만 매물대인 15만 원 선에서 혹시 손절을 고려하신다면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라홀딩스와 카카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2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젠백스 지오입니다. 젠백스 지오는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법인으로서 진행 사업은 건설, 신사업 부문과 이제 에너지 사업 부문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신사업 부분에서 이제 국내외 주요 호텔과 스포테인먼트 시설 등에서 이제 시공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실적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체 제작한 실내 가구 현장 투입으로 매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젠백스 지오를 추천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 회사는 많이들 아시는 젠백스의 자회사인데요. 작년 하반기 동안 젠백스의 주가를 따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젠백스의 재료로 젠백스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2차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젠백스는 이제 작년 만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현재 3만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주가의 상승은 현재 젠백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GV1001이라는 약물로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내의 12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시험에서 이제 GV1001은 이제 이 약물이 다른 치료 약물에 비해서 투약을 하였을 때 효과가 탁월하다. 어떤 효과가 탁월하냐 하면 이제 치매의 증상이 이제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매의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 약물을 통해서 악화가 되는 것을 이제 효과가 있다,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였고 안정성까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해냈고요. 현재까지 아직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제 뚜렷한 신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로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의 임상 2상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이제 기업에서 밝혔습니다. 젠백스는 이 약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췌장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이 질환에 대해서도 백신에 대한 파이프라인까지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을 위한 이제 특허까지도 취득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에서도 이 GV1001이라는 약물로 췌장암 신약 리아벡스의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작년 11월 말 이제 종료가 될 것 같던 이제 3상은 아직까지도 연장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아직 기간에 종료되는 기간을 산정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으나 이번 전반기에 한번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젠백스의 주가에 그리고 젠백스 지오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젠백스 지오의 지분을 젠백스와 삼성제약이 이제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계속적인 조정세로 저가 메리트가 높은 종목입니다. 작년 이제 바이오 섹터의 임상 실패가 이어졌지만 젠백스만 이제 좋은 모습을 가져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고 이번 한 해 다시금 기대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투비소프트입니다. 투비소프트는 2000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개발자용 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관련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고객 서비스 화면이나 이제 인사회계, 재무 물류 시스템 등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툴 소프트웨어인 마이 플랫폼, 엑소 플랫폼 등을 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어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뜻은요. 이제 다른 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나 접속 장치 등을 말합니다. 즉 이제 기계와 기계가 될 수가 있고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과 고객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업마다 특성, 생산 구조, 매출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비소프트는 다양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최근에도 계속적인 제품과 특허를 개발하고 있어서 본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비소프트는 인터페이스 사업을 제외하고도 새로이 신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콜드체인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드체인은 이제 온도나 습도 등 환경 조건에 민감한 신선 제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등 이제 생산, 저장, 운송, 판매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일반 식품보다 온도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효능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도 이탈로 인해서 이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금액이 41조 원에 달하는 수치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의약품 물류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해온 것을 감안을 좀 한다면 투비소프트가 이러한 콜드체인 플랫폼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공급만 하기만 한다면 큰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비소프트는 이제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을 하였는데 투비소프트가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한 설립한 이제 100% 자회사 투비바이오가 있습니다. 투비바이오는 이제 초파리 유충에서 나오는 알로스타틴이라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신약은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췌장암을 겨냥한 신약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췌장암에 대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없는 것을 공략을 하면서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고 작년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투비소프트는 이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은 다양히 갖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저점 메리트가 현재 높은 상황이고 현재 기대했던 유상증자의 납입이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츰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대한항공입니다. 자산 매각 소식이 들려오면서요. 오늘 27,8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대한항공이 1.85% 지금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산 매각 결정에 이어서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 쇄신안을 내놓으면서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효 자산인 종로구 송현동의 부지와 인천 을왕리의 왕산 마리나 운영사의 그 호텔 레저 사업 등에 대한 매각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수익 유효 자산과 비주력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재무 구조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어머님과 동생의 지지를 얻은 이 조현태 한진그룹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 재무 구조 및 앞으로 경영권에 대한 좀 더 막강한 세력을 좀 더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산 매각 결정에 사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항공주들은 코로나 사태에 영업 수익이나 앞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급등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상반기 내에는 주가 들어가시는데 주식 매입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급등을 했지만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이 항공, 여행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인데요. 오늘 6% 넘게 상승하면서 1,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900원대까지 고가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이 회사가 판매 중인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이 기대가 좀 몰리면서 매수세도 함께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환매로 잠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스라는 종목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맥주는 아니고요. 기업 이름이 카스인데요. 이제 이 기업은 이제 1983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으로서 이제 꽤나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전자저울 그리고 하중계, 로드셀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마스크와 이제 공기청정기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한폐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섹터에 한번 이슈를 받게 되면서 지금 여기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한 부분, 저가 기준 한 35%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내려온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그래도 10%까지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시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지금 다른 지금 마스크 관련주를 한번 봐보게 된다 하더라도 뭐 50 웰크론, 그다음에 KM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스 같은 경우에도 금일 정강 후약의 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 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초반 지금 이 시점이죠. 이 시점에 지금 환경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어서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큰 급등세를 보였었고 다시 한번 주저앉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섹터로 한번 올라갔었고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총선의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매수 타점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장세에서도 조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조금 흐름을 지켜보다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의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이제 최근에 그 신규 상장이 얼마 안 된 그 메탈라이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라이프는 작년 그 12월 24일 날 상장이 됐죠. 상장되면서 어떤 소재 부품, 장비의 어떤 패스트트랙 1호 기업으로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공모가 13,000원에 상장이 됐었는데 지난 한번 공모 당시에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한 달, 두 달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기록한 많은 기록이 있죠. 뭐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290대 1의 어떤 그 수요 예측을 기록했고, 뭐 공모 총약도 1,397대 1 이렇게 보유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번에 화려하게 상장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물량 조정을 이제 못 이겨갖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목하는 몇 가지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FHIC의 자회사라는 거는 그 지락칼륨 반도체와 관련해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게 이제 RFHIC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G와 관련해서 미래 이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반도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그 일본 교세라가 선점하고 있던 그런 기술 자체를 이제 국산화에 100% 이제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그 지락칼륨 반도체와 관련된 통신용 패키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5G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서 어떤 매출이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 매출에는 그 광통신용 패키지의 그 매출이 한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올해는 그 5G 시장하고 맞춰갖고 더 시장 자체 성장해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가면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기간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모처럼 이제 반등을 하는데 계속해서 간다기보다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가려면 이제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물량 소화가 완벽히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우상향에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의 매수를 쫓아가기보다는 오늘 장중에 후장을 보고 후장의 어떤 흐름에서의 어떤 매매 형태를 보면서 내일장을 예측해보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락하는 거를 예상을 해서 매수가는 이제 17,000원으로 드렸는데 이제 그 정도 가격까지는 이제 내려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2, 3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받는 그런 시점이 그 매수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을 보고 하자.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기간 조정에 따라서 이제 매수가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했는데 가격의 손절가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탈라이프 현재 1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7,000원대까지 내려오면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1% 가깝게 하락 나옵니다. 2,209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이 강했습니다. 2,222선까지 올라갔다가요. 단숨에 거의 12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208선까지 빠졌고 현재도 2,21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매수했던 기관과 외국인 오늘 좀 포지션을 바꿨는데요. 특히나 기관 측에서 어제 5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오늘 8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현재 장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벌써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이 2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5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61,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오늘 1% 넘게 내립니다. 64,000원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내리면서 99,600원대, 10만 원대 이탈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0.7% 하락세 나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었는데 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 5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급 몰리면서 18만 6천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공장이 오늘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이와 함께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고요. 13만 원대 이탈됐고 LG화학은 강보합권입니다. 38만 2,500원대, 셀트리온 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다시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거래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빨간불 켜내면서 31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0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2% 넘게 내립니다. 22만 8,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이 11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5%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과 같이 시작이 고점입니다. 67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거의 4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69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팝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폭이 기관보다 큰데요. 이 외국인은 45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도 2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 흐름 나타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이 7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급등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 펄어비스 1% 가깝게 내리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1% 넘게 내립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파란불로 끌고 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는 하락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가깝게 급락 흐름 나오면서 52,3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메디톡스도 1% 가깝게 하락입니다. SK머트리얼즈도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헬릭스미스도 81,500원대 멈춰 있습니다. 외환 시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의 하락 흐름은 원달러 환율 흐름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12원 가깝게 내렸는데 오늘은 7원 가깝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단숨에 다시 1,186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미국의 뉴욕 증시 이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일단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지만 최근에 가파르게 특히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수급별로는 코스피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마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관련주들, 페인트 관련주들, 오늘 우선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우선주들 관련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고 일단은 급등락이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고점에 잡으시기보다는 좀 저점에서 만약에 잡으셨다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하고 일단 물류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인데 일단 동방이나 한서울 로지스틱스, 한익 익스프레스 같은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섬유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고 오늘 차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주들 우수 AMS, 대우부품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라닉스라는 종목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소부장주 관련해서랑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많이 희비가 엇갈렸는데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저점 구간에 이런 시장일수록 좀 지수가 지금 자리를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 배당 관련해서도 9,000원인가 나왔거든요. 일단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통신 관련주들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대형 기업들이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 외에 이제 하단부에서 이제 간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위주로 잘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 긴급 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백신이나 마스크 관련주들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천천히 좀 준비를 해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종찬 네이처셀 회장 선거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네이처셀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에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라임 펀드 이제 실시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일단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거치 관련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금융 관련주들 추후에 이 사람의 행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잘 해보신다면 향후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반사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좀 상승을 많이 했던 조선이나 이제 건설 관련주들 잘 보시고 이제 저점에서 좀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냥 오늘은 조금 쉬어갈 수 있으나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백신, 마스크 관련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고 저점에서 만약에 추세가 좀 잡혀 있는 대장주들 위주로 기존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가 심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실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를 하시면 향후에도 상승을 좀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주 또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오늘 수소 관련주들을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기본적인 수소나 전기차 따로 섹터군을 구분하지 마시고 부품 같은 거는 전기차도 들어갈 수 있고 수소차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품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물류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이제 마스크나 택배 배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마스크만 이제 좀
딱 말씀을 드리면 뭐 그거 관련해서 배송률이 좀 늘어났잖아요. 배달 그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물류 관련해서 이제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신다면 물류까지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중국 폐렴 관련해서 이슈를 받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상승을 조금 했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일단 뉴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콘덴서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콘덴서 부품 그리고 콘덴서 주 원재료인 증척 필름 생산하는 판매 업체인데 일단 H 콘덴서 부분에서 절대 우위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 우위에 서는 그런 기업이 서 있는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친환경 자동차용 이제 콘덴서 지금은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제 현대차에 공급 중인데 현대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적으로 수소차나 전기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양쪽에서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많이 기업 이익적으로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가 정도에서 한번 진입해 보신다면 이제 목표가 2,000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500원 정도 보셔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계속 박스 구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